지역 선배, 이제 와서 자신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공사 현장에서 지역은 굳게 담은 입술로 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담담하게 업무 이야기만 나누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지역은 맘대로 집 사무실에서 오늘 하루 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컵라면을 젓가락으로 젓는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져요. 이번엔 정말 달라져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역의 중얼거림에는 어제와는 다른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과거 재벌딸과의 결혼식에서 도망간 신부로 인해 치욕스러운 기억, 그리고 지금까지 은호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회한이 그를 각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편 은호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공사 현장 근처 카페에 도착해 있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사들고 지역을 기다리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역 선배, 요즘 너무 무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자꾸 걱정이 될까? 은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최근 지역의 얼굴에서 역력히 보이는 피로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역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재 선배와 함께 있을 때도 문득문득 지역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어요. 이상해. 성재 선배는 이렇게 좋은 분인데 왜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할까? 오전 6시 정각, 지역이 공사 현장 입구에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한결 차분해 보이는 걸음걸이였지만 은호의 예리한 눈에는 그의 어깨에 실린 무게감이 보였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발견하자 잠깐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호야, 일찍 왔네. 네, 지역 선배. 커피 사왔어요. 제대로 주무셨어요? 커피를 건네는 은호의 손길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지역이 받아드는 손끝에서 잠깐 스치는 온기에 두 사람 모두 미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요즘 정말 든든하다. 내가 있어서, 저야말로 지역 선배가 계셔서 마음이 편해요. 은호의 솔직한 고백에 지역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은호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오늘 내벽 공사 변수들 좀 설명해 줄까? 습도 조절이 중요한데. 네. 말씀하세요. 아, 그런데 벽지 작업할 때 환기 시간을 조금 더 넉넉히 잡는 게 어떨까요? 요즘 날씨가 습해서요. 역시 세심하네. 그것도 고려해야지. 업무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지역은 은호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그녀에 대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언제까지 숨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은호 역시 지역과의 이런 자연스러운 호흡이 주는 편안함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업무 얘기가 끝나고 은호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역 선배. 응? 오늘도 조심히 하세요. 정말로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지역도 그런 은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호야, 나도 사실 할 말이 있는데. 지역이 입을 열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멀리서 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성재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재의 주먹이 핸들을 잡은 채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둘이 저렇게 자연스러울 줄이야. 성재의 낮은 중얼거림이 차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온해 보이던 아침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지혁 씨는 정말 꼼꼼하세요. 점심 무렵 공사 현장에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고객 김 사장의 딸 미나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지혁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살 초반의 앳된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띤 미나는 지혁의 작업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빠가 지혁 씨를 극찬하신 이유를 알겠네요. 미나는 지혁이 벽면의 수평을 재는 모습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녀의 시선이 지혁의 단단한 어깨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것을 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현장 한쪽에서 자재 정리를 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미나 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지혁은 겸손하게 답하며 작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미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지혁의 팔뚝 근처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지혁 씨, 혹시 점심 드셨어요? 제가 맛있는 도시락을 싸왔는데 함께 드실래요? 미나의 제안에 지혁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은호가 있는 쪽을 바라봤지만 은호는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 고맙지만 저는 에이, 괜찮아요. 아빠도 지혁 씨가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미나의 적극적인 모습에 은호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젊고 예쁜 여자가 지혁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지혁은 깜짝 놀라며 은호를 불렀지만 은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서운함을 지혁도 감지했어요. 은호야, 잠깐만. 하지만 은호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고 미나는 여전히 지혁 곁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답답함을 삼키며 미나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미나 씨, 고마운 마음은 받겠지만 저는 혼자 식사하는 게 편해서요. 해질녘이 되어서야 은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맴돌던 불편한 감정들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은호야, 왔니? 어서 와. 정순이는 부엌에서 나와 딸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은호의 눈가에 서린 피로와 입가에 굳은 선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엄마, 저 왔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정순이는 은호의 가방을 받아주며 세심하게 딸의 기색을 살폈어요.
50년 넘게 살아온 어머니의 눈에는 딸의 작은 변화도 모두 보였습니다. 별일 없어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은호는 거짓말을 했지만 정순이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유자차를 우려왔습니다. 자, 이거 마셔. 내가 좋아하는 유자차야. 고마워요, 엄마. 은호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차가워진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은호야, 지난번에 성재 씨와 만났다고 했지? 어떻던?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딸이 요즘 복잡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성재 선배요? 좋으셨어요. 정말 배려 깊으시고. 그래?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큰 축복이야. 안정적이고 따뜻한 사람 말이지. 정순이의 말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성재 선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누군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마음이 복잡할까요? 좋은 사람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아이고, 우리 은호가 사랑 때문에 고민이구나. 정순이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젊은 시절 자신도 겪었던 마음의 혼란을 딸에게서 보고 있었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꼭 머리로 되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은호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어머니의 따뜻한 조언에 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미나와 지역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 한편이 다시 저려왔습니다. 엄마, 질투라는 감정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은호의 솔직한 고백에 정순이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이 누군가를 진짜로 좋아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질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단다.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휘둘리면 안 돼. 그날 밤 모녀는 서로를 재촉하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은호는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정순이는 딸이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재의 검은 세단이 카페 앞 골목에 조용히 멈춰섰어요. 평소 같으면 회사로 직행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성재는 핸들을 잡은 손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은호의 모습을 찾았어요. 은호는 카운터 뒤에서 원두를 갈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성재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성재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카페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은호 후배. 카페 문을 열며 성재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은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성재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했거든요. 본부장님? 이른 시간인데. 지나가다가 들렸어. 괜찮지? 성재의 말은 짧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은호를 향한 깊은 배려가 가득했어요. 어제 은호가 평소와 달리 침울해 보였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성재는 은호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네, 괜찮아요. 커피 드릴까요? 은호는 평소처럼
밝게 대답했지만 성재의 예리한 눈에는 그녀의 작은 변화가 모두 보였어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 평소보다 조금 더 빨라진 손동작, 그리고 억지로 지으려 하는 미소까지. 한편 공사 현장에서는 지혁이 도면을 펼쳐놓고 오늘 작업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자재를 가져오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 우연히 카페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성재의 차였어요. 지혁의 표정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성재가 이른 시간에 카페에 나타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분명 은호 때문이었을 거예요. 지혁은 현장으로 돌아와 도면 위에 놓인 연필을 꽉 쥐었습니다. 연필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 지혁의 중얼거림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미나의 적극적인 접근 때문에 은호가 서운해했던 게 분명했는데 이제 성재까지 나서고 있으니 말이에요. 카페에서는 성재와 은호의 조심스러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성재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더욱 적었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은호를 향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본부장님. 정말 괜찮아요. 성재는 은호의 대답을 듣고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는 카운터에 팔꿈치를 기대며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운 거리였어요. 은호 후배, 결정은 늘 내 몫이야. 그거 잊지 마. 성재의 말에 은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성재의 눈빛에서 자신에 대한 깊은 배려와 동시에 한 걸음 물러서는 신사적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성재의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본부장님, 천천히 생각해. 난 기다릴 수 있어. 성재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려가 오히려 은호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성재가 떠나고 난 후 은호는 혼자 카페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지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미나와 함께 있던 지혁의 모습, 그리고 방금 전 성재의 따뜻한 배려. 두 사람 모두 소중했지만 마음이 향하는 곳은 달랐어요. 내 마음은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 은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성재 때문인지 지혁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지혁은 창가에 서서 카페 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성재는 서재에서 서류를 보다가 문득 펜을 내려놓았어요. 은호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두 사람 모두 좋은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기울어지는 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거라는 생각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선택하면 누군가는 아파할 텐데. 은호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방 안에 스며들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아픈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정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화는 며칠 전 차 안에서 본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영라가 태블릿에 그려넣던 좀비물의 충격적인 완성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상상력과 창의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영라를 데리러 온 지환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감동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특히 좀비들의 섬세한 표정 묘사와 독창적인 스토리 전개가 인상 깊었어요. 영라 씨, 차 안에서 본 그 웹툰 말인데요. 지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라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허락도 없이 자신의 작품을 본 일이 아직도 불편했거든요. 오빠, 그거 제 허락 없이 보신 거잖아요. 영라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자신만의 비밀 작업을 누군가에게 들킨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지환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영라 씨.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지환은 영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연재해야 해. 혹시 이미 웹사이트에 올라갔어? 지환의 솔직한 물음에 영라는 당황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진지하게 평가해 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늘 조심스럽게 대하던 지환 오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올리지 못했어요. 엄마가 알게 되면. 영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고성희 이사장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잘 아는 영라였거든요. 웹툰 같은 것에 시간을 쓴다는 걸 알면 분명 크게 화낼 거였어요. 특히 전시회건과 관련 없는 일이라면 더욱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환은 영라의 두려움을 이해했어요. 고성희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영라의 재능이 묻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확고했습니다. 영라 씨, 내가 이 사장님을 오래 봐왔잖아? 이 사장님은 결과로 말하는 분이야. 지금은 조용히 세상에 내놓고 평가로 말하는 게 어때? 지환의 조언에 영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늘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져 살아온 자신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영라 씨의 실력이라면 충분해. 결과로 증명해봐. 그날 밤 영라는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을 켜고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손가락이 등록 버튼 위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만약 반응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하지? 혹시 어머니가 알게 되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해보자. 영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등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업로드 진행률이 나타나며 서서히 채워졌습니다. 그 몇 초가 영라에게는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업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영라는 안도와 동시에 새로운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라는 조심스럽게 웹툰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댓글이
수십 개나 달려 있었거든요. 와, 이거 완전 대박이네요. 좀비물인데 이렇게 섬세할 줄 몰랐어요. 다음 화 언제 나와요? 하나하나 댓글을 읽어 내려가는 영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좋아해 준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고 뜨거웠어요. 조회수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평점도 높았습니다. 영란은 믿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화면을 계속 새로 고침하며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댓글들을 확인했어요. 정말 내가 한 거야? 영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어머니의 계획대로만 살아왔던 자신이었는데 처음으로 자신만의 무언가를 해낸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환을 만났을 때 영라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때, 영라 씨? 반응이 좋지?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 말씀 안 하셨으면 계속 숨어 있었을 거예요. 영라의 진심, 어린 감사에 지환은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의 꿈을 응원해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영란은 다시 태블릿 앞에 앉았어요. 빈 원고칸을 바라보며 다음 회차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작품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내 시간이 시작됐구나. 영란은 펜을 들며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멈춰 있던 자신만의 시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그려지는 한 획 한 획이 영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이제 영라에게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진짜 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을 보며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열정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경 은호는 공사 현장에 자재 확인차 들렀어요. 오늘은 벽지 샘플을 가져와 지역과 최종 점검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장 입구에서 본 광경에 은호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이 미나와 나란히 서서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미나는 지역의 팔을 살짝 잡으며 무언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어제보다 더 가까워 보였어요. 은호는 샘플 가방을 꽉 쥐며 뒤돌아섰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광경이라니. 은호는 지역에게 해명을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지역은 은호의 뒷모습을 멀리서 발견했지만 미나가 계속 붙잡고 있어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미나는 아버지의 부탁이라며 지역에게 집들이 파티에 꼭 와달라고 졸랐거든요. 지역 씨, 아빠가 정말 오시길 바라세요. 가족들도 다 만나보고 싶어 하시고. 지역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미나의 끈질긴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은호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약속은 받지 않습니다. 지역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지만 미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역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호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한편 대형마트 뒤편 작업실에서는 조옥래와 김장수가 오늘도 쇼핑백 접기 알바에 열심이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끝없이 쌓인 종이백들을 정성스럽게 접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은 조용했고
두 사람의 손만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김장수가 접은 쇼핑백 더미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조옥래 쪽으로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깔끔하게 접어놓은 조옥래의 작업물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이것 봐요. 제가 1시간 동안 접은 게 다 엉망이 됐잖아요. 조옥래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냈어요.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했던 작업이었거든요. 김장수는 당황하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사돈어른. 제가 조심성이 없었네요. 아이고, 정말 나이 들어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데 조심은 해야죠. 할당량도 맞춰야 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 투덜거리며 티격태격했어요. 바닥에 흩어진 쇼핑백들을 주워 담으면서도 계속 투정을 부렸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마침내 교대 시간이 왔어요. 조옥래가 정리를 하는데 무거운 쇼핑백 박스를 옮기다가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김장수가 재빨리 다가와 박스를 받아들었어요. 어디 다칠 뻔했네요. 이런 건 제가 할게요. 김장수의 배려에 조옥래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아까 쇼핑백 때문에 화를 낸 게 조금 미안하기도 했고요. 고마워요, 사돈어른. 아까는 제가 너무 화를 냈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두 사람이 짐을 정리하며 앉아 있는데 조옥래가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어요. 점심을 못 먹고 일한 김장수가 배가 고플 것 같았거든요. 사돈어른, 이거라도 드세요. 집에서 만든 김치전이에요. 조옥래가 슬며시 반찬통을 김장수 쪽으로 밀었어요. 김장수의 얼굴에 고마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혼자 먹기엔 많거든요. 김장수가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자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이런 정성 어린 음식 오랜만에 먹어봐요. 호호. 그럼 내일은 더 맛있는 걸 가져올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음을 주고받았어요. 아까까지의 투덜거림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사돈어른, 우리 나이에 이런 일 하는 게 쉽지 않죠? 김장수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조옥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늙어가니 친구라도 있어야겠어요. 맞아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나누게 됐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제가 미역국을 담아올게요. 저는 과일을 준비해 올게요. 요즘 사과가 달더라고요. 작은 약속들이 하나둘 생겨났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소한 나눔이 삶을 버텨나가는 힘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마트를 나서며 조옥래가 중얼거렸어요. 삶이 아직은 괜찮네. 김장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친구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은호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집에 향하고 있었어요. 길어진 그림자처럼 마음속 오해도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지역으로부터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은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영라의 좀비물이 웹툰 플랫폼에 올라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영란은 평소처럼 태블릿을 켜고 자신의 작품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영란은 믿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랭킹 페이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작품이 당당히 3위에 올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 상태였어요. 응원과 분석이 섞인 댓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가님, 진짜 대박이에요. 좀비물인데 이렇게 섬세할 줄이야. 캐릭터 하나하나가 살아 숨 쉬네요. 다음 화 언제 나와요? 이거 완전 웹드라마감인데요. 영상화 언제 되나요?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준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한 거야? 영란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새 회차 편집에 들어갔어요. 독자들의 반응에 힘입어 더욱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에 전에 없던 자신감이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식은 빠르게 번지는 법이에요. 영라의 웹툰이 화제가 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의 비서는 평소처럼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던 중 영라와 관련된 글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사장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고성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고성희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며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라 아가씨께서 웹툰을 그리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비서가 태블릿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화면에는 영라의 웹툰과 관련된 각종 댓글과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어요. 당장 영라를 불러와. 고성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렸어요.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얼마 후 영라가 어머니 앞에 서게 되었어요. 고성희는 체면을 내세우며 매섭게 추궁했습니다. 영라, 이게 뭐야? 우리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 한 일이야? 엄마, 당장 내려. 이런 유치한 장난으로 우리 집안 이름에 먹칠하는 거야? 평소 같았으면 영라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라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영라의 목소리는 전에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고성희는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제 이름으로 작품을 내겠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그늘 속에 숨어 있지 않을 거예요. 영라의 목소리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이어져 온 모녀간의 권력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 엄마. 처음으로 제정신이에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제 확실해졌어요. 고성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했던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집 안의 공기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전혀 다른 곳에서는 김다정이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첫날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일이라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치킨 너겟 드셔보세요. 다정의 목소리는 처음엔 작고 떨렸어요. 지나가는 고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진짜 맛있네요. 한 고객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다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다정은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진심을 담아 고객들에게 제품을 소개하자 사람들도 호응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아주머니 설명 들으니까 더 맛있어 보여요. 호호. 그럼 한 팩 사가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마감 무렵이 되자 준비했던 시식 샘플이 모두 동났어요. 다정은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뿌듯했습니다. 처음 해본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해냈거든요. 오늘 첫날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매니저가 다정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다정은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정은 다리의 통증보다 마음의 성취를 먼저 떠올렸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정의 중얼거림에는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영라처럼 다정도 자신만의 작은 성취를 이뤄낸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공사 현장은 적막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친 현장에는 지혁과 은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둘 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할 말을 찾고 있었어요. 드디어 미뤄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온 거였죠. 은호야, 앉아.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지혁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혁 선배, 내가 타이밍을 계속 놓쳤어. 너한테 제대로 설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지. 지혁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근히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미나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거절했는지, 그리고 왜 그 순간들을 은호가 목격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가 계속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했어.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 일 외에는 어떤 약속도 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말했고, 은호는 지혁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지혁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거든요. 지혁 선배, 사실은 은호도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는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질투였던 것 같아요. 은호의 고백에 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질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질투, 예.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줄 몰랐거든요.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은호야. 지혁이 은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아도 나도 너를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 성재가 너를 챙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은호야, 사실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지혁의 솔직한 고백에 은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하지만 감동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지혁 선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은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그럼 왜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서 왜 재벌 딸과 결혼식까지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은호의 날카로운 추궁에 지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수 없는 자신의 과거였거든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혁과 은호의 진지한 대화 분위기, 그리고 방금 전 지혁의 고백까지 모두 들은 것 같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혁,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성재는 은호가 아닌 지혁을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현장 밖 쪽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 지혁이 당황한 기색으로 성재를 바라봤어요. 성재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진지함을 느꼈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할 이야기가 아니야. 성재는 단호하게 말하며 지혁을 재촉했어요. 두 남자 사이에 팽팽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지혁과 성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팽팽한 기류를 만들어냈어요. 두 사람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혁은 성재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진 채 불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성재,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성재는 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 나도 은호를 포기할 생각 없어. 성재의 선전포고에 지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평소 신사적이던 성재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당황스러웠거든요. 성재, 너 지금까지 배려한다고 물러서 있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은호의 선택을 받을 때까지 나도 끝까지 해볼 거야. 두 남자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오랫동안 친구였던 두 사람이지만 이제는 연적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은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혁의 고백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성재까지 나서다니. 두 사람 모두 소중한 존재였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은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지혁의 과거, 행동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고 성재의 갑작스러운 변화도 당황스러웠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지혁에게 끌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재의 진심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두 남자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실히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정정당당하게 해보자, 성재. 그래. 지혁. 은호의 선택을 기다리자.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경쟁 의지도 확실히 했어요. 은호를 두고 벌어진 진짜 삼각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호는 다가오는 두 사람을 보며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은호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지혁과 성재는 은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지혁과 성재, 두 사람 모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그날 밤을 맞이했어요. 진짜 삼각관계가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고성이는 평소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가르듯 걸으며 은호의 일상을 조용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가는 척하면서도 예리한 눈으로 은호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고성이의 눈빛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결심해둔 다음 술을 실행해 옮기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영나의 독립선언이 그녀의 계획에 큰 변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영나가 내 말을 안 듣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고성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은호가 있는 카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일상 중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정체가 누구인지,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해. 자꾸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지화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영나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고성이의 분노가 어떤 식으로 터질지 예상할 수 없어서 당분간 영나를 더 든든히 지키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영나 씨, 요즘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제가 같이 다닐게요. 지환의 말에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성격을 아는 영나였기에 지환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 길을 끝까지 가겠어요. 영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웹툰 작가로서의 꿈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해가 내려앉은 저녁, 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짧은 발걸음 소리가 자신의 뒤를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은호가 걸음을 멈추면 그 발걸음도 멈췄고 다시 걷기 시작하면 그 소리도 따라 움직였어요. 은호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 누군가는 바로 고성이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고성이는 은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고성이의 음모에 은호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었어요. 고성이는 무슨 이유로 은호를 자꾸만 감시하는 것일까요? 한편 은호는 행복으로 기울던 시간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지혁과 성재 사이에서 고민하던 은호에게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고성이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은호의 일상을 어디까지 침범하게 될까요? 영나와 은호, 그리고 지혁까지 모두 고성이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들려주세요. 고성이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지, 은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고쇼였습니다.